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하고 팔기 전에 상담하는 선상담 후 결과를 보는 프리미엄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그리스로 인해서 상당히 피곤한 요즘 시장의 모습입니다. 또한 거기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요즘인데요. 제가 책 한 구절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별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별이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날은 아직까지 살지 않는 날들이다. 바로 토마스 바샵이라는 작가가 적은 파블로 이야기의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비슷한 얘기로는 기적은 내일 당장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만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만이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바로 바이 이상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만큼 시장이 이렇게 빠져 있다고 해서 어떡하지? 또 비관적으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이 빠졌을 때 경험적인 토대로도 이 시장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떻게 변할 수 있겠다. 이번에 또 어떻게 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준비된 자들은 오늘의 이 상승 자체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피곤하다, 요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면 이런 시장도 이겨낼 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코스피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부터 체크해봐야겠죠. 황민혁 매트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 시장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01%가 상승한 2040.4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과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사실 이제 반복적인 부분이겠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수급들 한번 주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들은 221억 원 소폭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은 872억 원의 강한 매도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 역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과정 안에서 625억 원의 순매수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0.56% 하락한 7,000원 정도가 하락했죠. 123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0.21% 소폭 반등 중이고 SK 하이닉스, 현대차, 제일모직 전반적으로 1% 미만의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1.17%의 상승, 38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 거의 급락세가 한번 나타났었는데 오늘장 반등 분위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삼성생명 1.44% 상승 중이고요. 네이버 2.77% 상승한 6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0.79% 정도의 상승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0.74% 상승 중입니다. 20만 4천원에 거래 중이고요. 삼성 SDS 2,500원 올랐네요. 25만 6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리고 신한지주는 역시 1% 미만의 소폭 약세 조정 중이고요. 기아차 5천만 원의 반등인데 반등폭 자체가 미약합니다. 0.23% 소폭 반등하면서 4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에 대한 문제들 말씀이 드렸지만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기대감도 있었다가 다시 한번 협상, 타결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우려감과 기대감이 섞인 그런 가운데서 시장을 계속 들쭉날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안에서 본다면 업종별로는 빠른 수단매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특히 안에서 본다면 역시 이제 정유,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도 유가의 그 상승과 하락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증권주 시장이 올라갈 때는 올라갔다가 또 빠질 때는 또 다시 밀렸다가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수단매가 좀 꽤 빠른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대응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따라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 가지 코멘트를 말씀드린다면, 일단 뭐 오늘 시장 안에서의 뭐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죠. 일단 제약주와 바이오 관련해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 제약주들 정말 거의 이제 급락세라고 표현할 만한 큰 폭의 낙폭이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한올 바이오 파마가 10% 정도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네오팜, DHP 코리아, 뭐 파우스의 바이오, 뭐 대성 미생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뭐 바이오주 그리고 제약주들이 크게 불렸다가 오늘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씩 돌려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 랠리가 끝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개인 투자분들이 과연 그 밑에서부터 그 주식을 끌고서 과연 수익을 크게 얻어가고 있는 자리에서 주가가 밀렸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최근 고점 자리에서 몰리신 분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그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기본적인 펀더멘탈상의 변화는 분명히 없다라는 관점 일단 마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올라왔을 때 산다라는 관점보다는 사실 좀 긴 관점에서의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급락이 한번 연출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급등세로 돌아서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겠죠. 따라서 시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제약주 중에서 현재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업종별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게임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게임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와 컴투스, 웹젠, 리메이드, 게임빌 전반적으로 오늘 게임 업종들이 지금 제약하고 뭐 제약 바이오주 쪽에서 하락세가 연출되면서 게임주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이제 제약이나 이제 바이오 그리고 또 화장품주까지 이제 밀렸던 이유 자체가 어찌 보면 실적이나 어떤 주가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밀렸던 건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시장과 어쩌면 같이 가는 그런 업종 자체는 또 아니고, 그리고 메르스에 대한 여파 자체도 크게 받았던 그런 업종들도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면 이제 방학 시즌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신작 게임들도 계속 출시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한 가지 시장 안에서의 대안주로서 우리가 활용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말씀을 하시다가 코스닥 내역까지 다 하셔가지고 이러면 제가 할 내용이 아무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스가 지금 주어진 닷새간의 시간이 있답니다. 12일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바로 12일입니다. 자, EU에서 이제 12일 날 이제 우리가 정상회의를 하죠. 정상회의를 해서 그렉시트냐 아니면 회생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 총리가 또 발언에 대한 시간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뭐 최대한 지금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는 그리스의 안건을 수용해 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가 긴축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안 좋은 선택은 바로 그렉시트입니다. 그때는 글로벌적인 유지관계, 그중에서도 유로존이라는 시험대가 깨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으로 가지되, 결론 자체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장기화에 대한 부분을 꼭 열어놓으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스라는 곳은 그렇게 반전이 될 수 있는 곳이니만큼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건데, 현재 포인트 735.93포인트 나타나면서 6.29포인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0.8%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97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기관에 63억 원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셀트리온이 오늘 1.2%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다한카코가 오늘 1.08%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오늘 2.8%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CJ E&M이 1.2%대 강세 나타내면서 코스닥이 730 보합선을 돌파하는 모습이고, 자,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로메드가 아직까지도 1.3%대 약세 과정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오늘 2.9%, 그리고 로엔이 4.8%대, 그리고 산성LNS가 2%, 컴투스가 3.2%대 강세가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모바일 게임주 한번 같이 체크를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모바일 게임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여러분, 제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동시대, 동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어제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게임주의 반등을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 자, 게임주 오늘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 나타나고 있죠. 계절적인 연관성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적적인 개연성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2분기 과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메르스의 영향을 안 받는 업종은 뭘까? 그 부분이 바로 이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메르스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곳, 영향을 받지 않는 곳, 제조업은 아니겠죠. 그러나 제조업 말고 다른 분야를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NC소프트가 21만 5천 원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제가 6월 29일 날 종목 세일즈 시간을 통해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벌써 10%가 또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그만큼 시장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바이오 제약업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한미약품, 유한양행인데요. 크게 빠지는 모습이고,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주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장주는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가 어제 급락을 하면서 30%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종의 요번 주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회원분들도 왜 제약주를 왜 사면 안 됩니까? 왜 제약주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 시장 정말 못 보시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밀리면 3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약주를 사겠습니까? 자, 대장주였던 한미사이언스가 이렇게 꺾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모습이 될 수 있겠고, 거기에서 기관의 차익 매물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이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는 과정이다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신다면 어떤 업종이 다시 한 번 더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실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약주 지금 한미사이언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도주 패턴을 좀 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 그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의 차익 매물이 크게 나타나는 게 바로 지금 시장의 모습이었고,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돌파 해결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2611 둘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긴급 뉴스인데요. 중국 증시의 상장사 절반이 1,400여 곳에서 거래 정지를 신청을 하면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폭락 증시에서 잠시 대피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선진 증시의 중소기업, IT 기업들이 정지를 요청을 한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자, 사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락이 꾸준히 나타나면서 지금 3,700포인트까지 상해 종합지수가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거기에서 정부 당국의 이제 신용 규제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두 번째는 바로 버블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국 증시에서도 대안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자금 자체를 좀 더 늘려서 좀 더 지금까지 위탁 자산이 200위안이었다면 200억 위안이었던 지금 1,000억 위안으로 늘리면서 그만큼 탄탄한 기초 체력을 가질 수 있는 중국 증시를 만들겠다는 부분과,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비중을 좀 더 늘려주겠다라는 부분 자체를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 중국 당국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그 하단 권력을 잡아주려고 하는 정부 규제, 정부 정책 자체는 또다시 중국 증시에 대해서 반등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빠질 때 겁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를 때 환호하실 필요도 없어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펀더멘탈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심리적인 부분을 떨쳐내셔야만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빨강색에 환호하지 마시고요. 파랑색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만을 해결하신다면 충분히 뛰어난
개미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동일 고무벨트 매도해도 될까요? 779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 일단 팔지 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동일 고무벨트인데요. 동일 고무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이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이점 자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고무 가격의 하락입니다. 자, 우리가 타이어를 만들 때는 합성 고무와 천연 고무의 합성 고유 물질을 만들어내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하여 만들어낸다면 고무 벨트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고무 소모품 자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도 합성 고무 물질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조금 찾으셔야 되는데요. 고무 가격, 원재료 가격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 마진 단가, 마진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세력 단가입니다. 세력 단가고 여기에서부터 종목군이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자, 이 종목군도 예전에 제가 이 가격군에서 추천했을 때도 다른 여타의 그 누군가가 또 이 기업이 신규 상장이 되고 1년이 안 돼서 보호회수 물량이 아직 안 풀렸는데 그런 되도 않은 말들을 하고 그러던데 결국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7,800원, 7,700원대에서 현재 자, 가격이 얼마입니까? 17,000원이죠. 약 2배가량. 그러면 TP 가격이 달성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재는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거기에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요. 자, 요 자리 보이시죠? 이 양봉이 상당히 중요한 양봉입니다. 왜 중요한 양봉이냐면 딱 TP 가격 7,800원에서 14,000원대 이 가격을 이 양봉으로 인해서 TP 가격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요거는 뭡니까? 바로 이익 실현을 위한 봉들이겠죠. 그러면 현재 이 가격군요, 하단 군역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꺾여서 내려오는 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파는 자리가 아니라 요 가격대 얼마입니까? 지금 15,000원대 이상에서는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밑에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물량을 지금은 관망을 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가 어깨 맞죠? 머리 나왔고 아직까지 뭐 반대쪽 어깨가 안 나왔다 그죠? 그럼 반대쪽 어깨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대신 전고점 못 뚫겠죠. 그때 반대쪽 어깨 자리에서 정리를 하시고 나오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대신에 그 가격 권역은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 이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고 거기에 100%가 되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적인 가치를 또 아셔야겠죠. 자,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 다음 종목은요. 텍셀 네트컴 매도해도 될까요? 870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노입니다. 매도하지 마세요. 자,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2,100원이고요. 현재 가격이 1,710원. 비중이 25%시네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 대비했을 땐 좀 많이 내려와서 일단 뭐 텍셀네트컴 지금이라도 이제 팔아야 될까? 손실을 그냥 정리를 해야 될까라고 이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텍셀네트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적인 부분하고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중요한 건 이 기업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이 기업 자체 이제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요. 기업이 이제 하는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솔루션 네트워크 컨설팅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고, 그 외에 이제 전자부품 쪽, 그리고 뭐 전략 사업으로서 본다면, 스토리지 솔루션과 문서 처리, 뭐 홈 네트워크, 이런
다양한 정보통신 쪽에서의 그 서비스를 이제 해주는 그런 이제 그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업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과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뭐 주고받고 그 컴퓨터겠죠,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모바일로도 역시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계속해서 뭐 스마트폰은 계속 팔려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이 통신 기기를, 단말기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또 다른 방식으로도 주고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겠죠. 저는 이제 텍스네트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업 부분 자체가 네트워크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시대적으로 변화 자체가 꾸준하게 그 데이터를, 인터넷을 어디서든지 접속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시대가 더 변하면 변할수록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접촉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우리는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성장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성장성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텍스네트컴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연 실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실적을 확인해 보면요, 2014년도의 실적 연간 순이익은 207억 원 정도였어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8억 원의 1분기 순이익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제 2014년도에 그 실적 성장폭 대비했을 때 1분기 실적 성장폭 자체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최근에 주가 조정 자체는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1분기 실적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났고요. 앞으로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봤을 때는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선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다 반영된 상태에서 주식을 이제 파는 그런 경우보다는 방법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다가 수익으로 전환돼서 이제 수익으로 이제 가지고 끌고 가시는 전략들이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100원 정도의 그 매수 단가 자체가 위로 봤을 때는 좀 높은 가격이라고 말씀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2,500원 정도 일단 보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25% 정도 비중이신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2,500원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코리아나 매수해도 될까요? 528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 예, 사지 마세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시청자님? 사면 안 됩니다. 자, 5288번님이시죠. 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자, 이 코리아나,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간곡하게, 이제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라간 종목을 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저만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올라간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지금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자, 바닥권에서 지금 얼마 골랐어요? 예? 지금 요거 제가, 이 주포 단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얼마인지? 자, 주봉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를 제가 찾아서 잡아 드릴게요. 이게 얘들도 작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자,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서, 자, 요 단가입니다. 요런 단가죠. 요 단가인데, 1200원대예요. 12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자, 기어코 1200원대까지 한번 빼죠. 왜 뺍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왜? 돈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매수 맥점입니다. 거기에서 해서 롤링이 들어가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라올 때 보면, 자, 올라올 때마다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없고, 거래량 터지고, 없고, 거래량 터지고, 없고. 무슨 말입니까? 매집이 상당히 잘 돼 있다. 매집이 상당히 잘 돼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이렇게 양봉이 형성되는 이걸 거래량을 신규 매수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전거래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격대부터 지금 4,190원까지 올리고, 자, 이게 1차적인 파동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2차적인 파동으로 18,000원까지 올렸습니다.
자, 주포가 바뀌었죠. 하단권역에서 움직였던 주포가 있고 여기에서 신규적으로 뽑아내던 주포가 있습니다. 이 물량 자체는 중국계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러한 결국에는 지금 1,000원대 초기에 물량 자체는 4,000원까지 약 400%가 올랐고, 자, 그리고 여기서 400원대에서는 여기까지 얼마가 올랐습니까? 또 약 400%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더 간다고요? 아닙니다. 가기가 힘들어요. 예, 추가 매수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팔고 나오신 전략이에요. 자, 지금 자리 마찬가지죠. 요 자리 중요하죠. 여기 위에 이 자리는 뭡니까? 바로 이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에요. 5월 26일이죠. 5월 26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게 답이 나와 있는데 왜 계속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코리아나 화장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분위기를 타서 올리고 있다는 거죠. 올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에는 이 코리아나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업황상으로 같이 올라갔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팔아야 되는 자리지 새로 사는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무조건 이거는 11,500원까지는 내려온다고 보셔야 돼요. 예. 지금은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더 꼭 명심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자, 웹젠. 게임즈 오늘 오르죠. 자, 매도해도 될까요? 223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제 의견은 노입니다. 매도하지 마세요. 자, 방금 전까지 말씀을 많이, 저희가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제가 뭐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게 이제 게임주가 지금 시점에서는 대안주로서도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매도해도 될까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군요. 일단 웹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34,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일단 가격대가 39,400원, 34,500원이면 사실 어제 매수를 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최저가가 31,750원이었고, 그 다음에 종가가 이제 최고가였기 때문에 39,600원. 이 안에서 어제 접근하셨다면, 단타로 접근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제 게임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았어요. 사실 이제 모바일 게임주, 이제 온라인 게임주하고 모바일 게임주 안에서도 이제 경쟁이 좀 치열했었고, 온라인이 안 되고 모바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가 많이 성장하니까 또 모바일 게임주 안에서도 뭐 계속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었는데, 이 웹젠이라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웹젠이라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출시했던 뮤라는 그 게임이 있어요. 근데 뮤라는 게임, 뭐 정말 오래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했던 게임인데, 그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히트를 못 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중국 쪽에서 새롭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좀 변환시켜서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 게임이 대박이 난 거죠. 네, 그러면서 웹젠의 고성장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고성장이 한번 시연이 됐었고 아직까지도 그 매출 비중 자체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갈 자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일시적으로 한번 또 조금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키워가시는 전략이 분명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실적 잠깐 보게 되면요. 이 기업 지금 2014년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영업이익률이 지금 2014년도 연간 몇 프로입니까? 19% 정도. 그리고 순이익률이 지금 11%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서. 근데 중국 쪽에서의 갑자기 사업이 성공을 하면서 큰 폭의 성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게 되니까 지금 영업이익률이 무려 38%까지 올라갔습니다. 1분기 실적이요. 그리고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35%. 정말 큰 폭의 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시연을 하면서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 연간 실적을 거의 다 달성을 하는 1분기에만 이런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다? 그동안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또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웹제는 단기로 보시기보다는요.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면서 첫 번째로는 최소한 45,000 정도 1차적인 목표주가 설정 드릴 테니까 45,000원 목표주가를 보시고 45,000원 목표주가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고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웹제의 경우에는 끌고 가시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 여름 시즌이나마 그래도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키워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그 문자 위주로 조금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저희가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요. 두산중공업 매도해도 될까요? 776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저는 예스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매도하라는 의견인데요. 빠지는 거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하락이 있는 거고, 한 개는 어쩔 수 없는 하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주봉이 지금 이렇게 펼쳐져, 월봉이죠.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이고, 두산중공업, 중공업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막 실적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중공업 관련주, 그리고 기계, 그리고 철강, 또 뭐가 있나요? 조선, 이런 업황 자체는 살아나기 힘듭니다. 자, 산업의, 모든 산업의 전반적인 근간이 되는 사업 자체는 경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첨단 산업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 경기 회복이 느리다라고 판단하시기 맞고, 자, 여기에 이제 팁을 한 개를 드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우리가 흔히 월봉 안에서 요렇게, 제가 일봉에서 마찬가지로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탁 떨어지는 가격, 요 투매가 나타났던 자리죠. 예? 이게 뭡니까? 역사의 시작 지점이다. 이 자리는 돌아오는 자리다, 못 돌아오는 자리다. 한동안 못 돌아오는 자리다. 그게 얼마입니까? 37,000원이에요. 한동안 이 주가는 꿈을 꿔도 이 37,000원을 돌파를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 많은 거래량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때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봐요. 그 다음에도 흘러내리죠. 2차 투매가 또 나타나고 빠집니다. 이거는 지금 죽어있는 차트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팔딱팔딱거리는 걸 또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올라옵니다. 한 번만에 대신 못 들보여요. 또다시 맞고 떨어지고, 또다시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지고, 반복하겠죠. 그러면 이 주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최소 2014년도에 떨어졌기 때문에 최소 2016년, 2017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시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대안주를 한번 골라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작은 파동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가격대 밑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가 되겠고, 지금 자리에서는 파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세가 죽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LG생활건강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108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예스.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자, LG생활건강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77만 7천원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는 좀 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65%의 비중을 넣으셔서 한 번에 넣으셨는지 아니면 이걸 나눠서 넣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넣으셨다면 사실 이 투자 자체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LG생활건강 물론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장 초반까지 주가가 이제 밀리면서 가장 큰 투매를 맞았던 그런 업종이 있었죠. 바로 제약, 바이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화장품입니다.
어제도 크게 밀렸고 오늘도 크게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뭐 화장품, 과거 이제 LG생활건강 자체로 본다면 다시 이제 음료 사업이나 또는 기본적으로 생필품 쪽을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LG생활건강은 또 차인박을 인수해서 또 화장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 지난해 1분기에도 거의 최고의 실적이 나왔고요. 2분기 이 실적 우려감은 바로 메르스 쪽에서 이제 나온 건데, 우려감 때문에 나온 건데,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화장품주가 빠졌던 건 메르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안 줄 수 있다. 그런데 말이죠. 이 LG생활건강이 분명히 화장품 쪽에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생필품 사업,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기가 좀 안 좋아서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이빨 안 닦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음료수 안 먹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LG생활건강의 기본적인 그 사업 부분 자체가 결국은 그 화장품 쪽에서도 분명히 비중은 커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필품 사업이라든지 또는 여름철에 음료수를 또 먹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실적이 선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뭐 크게 화장품과 같이 묶어서 그냥 급락을 시켜버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뭐 최고 실적이 나왔던 만큼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분명히 눈높이가 높긴 하겠지만 그에 대한 달성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LG생활건강 자체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주가 하락으로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빠졌다. 그럼 당연히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77만 7천 원에 비중 자체가 좀 높긴 해요. 65%. 다음부터 비중 조절 좀 하세요. 이렇게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늘렸을 때 분할 매수라는 겁니다. 분할 매수. 그러면서 한 차례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한 번에 65% 또는 100%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비중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목표 주가는요, 95만 1,000원 일단 위쪽으로 보이는데, 분명히 95만 원 정도 자리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목표 주가 95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네, 현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신규 접근도 지금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자리가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갑자기 이제 또다시 코스피가 현재 2026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0.6%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이 0.4%가 또다시 0.49% 하락을 하면서 726포인트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또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증시가 이제 출발하면서부터 크게 급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급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현재 상황에서 또 중국 증시의 영향으로 지금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자, 지수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글로벌적인 안정성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중국 쪽의 안정성이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그 서울경제TV 방송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1,400여 곳에서 일시 정지 요청을 지금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만큼 중국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안 좋다는 거. 하지만 계속적으로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극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중국이죠. 중국은 항상 상상을 하면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 또 중국입니다. 자, 하다가 엄청 많이 빠졌죠. 하지만 또다시 어느 순간에 또 크게 반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고요. 외국인들의 지금 코스피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1,456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닥도 보시겠는데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도세 조금 줄었습니다. 22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기간은 89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의 주범은 기관이고, 코스피의 주범은 외국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희망을 가지시고요. 지금 이 시장에도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호텔 신라, 예. 호텔 신라요? 예. 그래요.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10만 9천 원에 예. 10%, 예. 10만 9천 원에 10%요? 예. 그래요. 면세점 사업 때문에 많이 사지는 힘들고 맞죠? 10%를 네. 보유하셨는데,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어떻게 되려나 싶어서, 예.
자, 일단은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네. 예. 저는, 잠시만요. 저의 의견은, 자, 일단은, 저는, 예. 팔지 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팔지 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자, 거기에서, 제가 면세점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죄로 제가, 잡혀갑니다, 어머니. 네네. 예, 과징금이 1억 5천에서 2억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그렇게 내기는 힘들고 네. 그 결론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자,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세점 사업 자체가 지금 이슈화가 되면서 올라왔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네. 일장일단 단점이 한 개 있다는 거죠. 뭐냐면 그것은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 네. 실적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으로 네, 보셔야 네. 됩니다. 자, 그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네.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기대감이 생성이 되고 네. 있다라고 판단하시겠죠. 네. 예. 근데 그 기대감이 뭔지는 몰라요. 네. 하지만 실적이 안 좋은데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뭔가가 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조금 되세요? 그러면은 오늘 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싶어서 한 문의 해볼까요? 아, 보유하십시오. 오늘 저 자리에서 보유. 파는 거 아닙니다. 파시는 거 아니고. 지금 현재 보유하라고요? 예, 보유하시고요. 네. 자,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상단은 네. 13만 원대, 그리고 하단 자체는 요 가격대죠. 요 가격인데 네. 그게 얼마냐면 11만 원입니다. 그런데 꽃세 선생님 저기 20% 샀다가 13만 2천 원에 10% 팔고 지금 10% 갖고 있거든요. 예. 아, 그러세요? 네네. 결국에는 요렇게 박스권이에요. 13만 2천 원, 하단은 11만 원. 어머님 가격이 10만 9천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네. 만약에 누가 되든 간에 만약에 뭐 호텔 신라가 만약에 된다면 네. 그때는 주가가 또다시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 급등이 나타나더라도 잡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네. 그 발표 자체가 미리 어느 정도는 또 주가에 맞죠. 네. 우리가 또 그날 또 당장에 또 살려고 하면 또 안 돼요, 그게. 네네. 그렇게 본다면 매수 가격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상당히 잘 잡으신 가격이에요. 네네. 그러면 굳이 10% 있는데 부담 없는 10%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자리에서 뭐 10% 먹으려고 들어가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판단이세요. 네. 예. 벌써 이익 실현을 반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나머지 반은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성로였습니다. 자, 저는 이 결과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전화 또 와 있는데요. 전화 황명희 멘토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빙그레. 빙그레요. 예. 자, 빙그레를 매수하신 가격은 얼마세요? 85,400원. 85,400원이요. 예. 자, 비중은 몇 퍼센트시죠? 50%요. 50%요. 자, 혹시 어제 매수하셨어요? 아니, 오늘 했습니다. 오늘 하셨어요? 예, 하자마자 아이고. 빠지니까 걱정이 되네. 아, 오늘 매수하셨는데. 자, 일단 시기가 조금 좋지 않네요. 그죠? 어제도 이제, 사실 어제 흐름을 보면은, 어제 종가가 이제 플러스 마감이었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어제 주식 시장이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랐으니까, 또 오늘도 이제 시초가 딱 보니까, 시초가가 또 플러스로 출발했어요. 예. 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매수하신 거죠? 예, 예.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또 주식시장이 또 흔들리다 보니까 같이 또 떨어졌네요. 자, 그런데 빙그레,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 없죠? 그죠? 아니, 모릅니다. 아, 예, 빙그레 모르세요? 예. 자, 혹시 바나나 우유 좋아하세요? 네? 바나나 우유. 네? 바나나 우유 모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아이들 많이 사주지 않습니까? 항아리 모양의 그 바나나 우유? 예. 네. 그게 바로 빙그레 거잖아요. 바나나 예, 우유가. 예. 예.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인의 정서에도 많이 맞는 음식인데, 음료인데, 중국 사람들이 사실 그 문화를 또 따라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빙그레에 대해서 말씀드리되 이런 얘기 드렸거든요. 네, 네. 중국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잖아요.
이제 그 쇼핑을 할 때, 뭐 화장품도 많이 사가고, 그 다음에 밥솥도 많이 사가고 하지만, 항상 이제 오른손이나 왼손에 들고 있는 그 음료수 중에 빙그레의 그 바나나 우유를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중국인들한테도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음료수가 바로 바나나 우유고, 제가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메르스 바이러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한국에 이제 관광을 잘 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빙그레도 거기에 대한 타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밀리고 나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매수 시기로 봤을 때는 많이 떨어졌을 때 조금 싸게 샀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시기는 좀 지나갔고 지금 시점에서 이걸 이제 이 기업을 가지고 단기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장기로 보신 겁니까? 주로 단기로 많이 봅니다. 단기로 많이 보세요? 예. 단기로 많이 보셨으면 밑에서 잡으시는 게 맞는데 저는 뭐 단기라고 해도 그래도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뭐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본다면 저는 플러스 마감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빙그레의 경우에는 이제 뭐 계절적으로도 보시더라도 아시잖아요. 빙그레에서 아이스크림, 그다음 음료 뭐 판매가 되는 게 바로 여름철에 많이 판매가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단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고점 자리가 살짝 막혀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9만 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를 드릴게요. 9만 원. 하지만 길게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수익에 대한 욕심이 드신다면 9만 원 넘어섰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음식료 업종이잖아요. 시장의 변동성하고 사실 크게 관계가 되는 업종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또 안전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부터 단기 하실 때는 좀 낮게 잡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현재 중국 증시가 이제 6.4%대 크게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중 7%대 개장을 하고 지금 6.4% 낙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자, 국내 증시에도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제 나왔죠. 7.5%대 이제 시장이 시작을 할 때죠. 지연 시세입니다. 20분 지연 시세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전화 빨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화 될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성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솔리드요. 예,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유, 좋기는요. 예. 솔리드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7,000원에 40%인데요. 예. 제가 그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단가는 좀 낮춰놨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어떻게 그냥 오면 좀 팔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속적으로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은지 또 전문가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예. 연결이 되셔서 기분이 좋으신 거네요. 예. 그냥 그렇게도 안 돼가지고 제가 애가 너무 탔었는데. 그래요. 예. 네,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은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노 의견을 드리고 자, 솔리드가 아시다시피 이제 통신 장비 업종의 안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냐면 자, 업황적으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자, SK텔레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SK텔레콤이 어느덧 지금 바닥을 잡고 사물인터넷 관련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 중에 자, LG 플러스도 한번 같이 볼게요. 점점 통신업종이 움직이죠. 그 말은 본격적인 사물인터넷 계약기가 시작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럼 후반기에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SK텔레콤의 LG 플러스, KT 같은 종목군이 사물인터넷에 이제 신도시의 도로 같은 역할, 제반적인 부분을 담당을 한다면 이제 솔리드나 와이소 이런 기업들, 통신장비 업종들은 바로 소방서나 아니면 경찰서 같은 관공시설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솔리드 같은 기업들이 제반적인 부분을 구축을 하는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탄력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다는 관점을 보시는 게 맞죠. 다만 문제가 뭐냐면 자, 요 가격권역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인데요. 자,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죠? 자, 일단은 여기 하단권역, 이 자리 자체는 지금 뭡니까? 바로 과매도 구간입니다. 과매도 구간인데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은 자, 요 자리죠. 요 자리가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올라오는데 이거 한 번만에 지금 뚫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예.
그러면 얘들이 이제 변동폭 자체를 이만큼을 주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단 근력의 요 자리 6,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손절가는 6,000원 밑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 대신에 여기에서 시세가 한번 튀면서 올라간다면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자, 요 자리가 되겠죠. 8,300원입니다. 대신 이번에 올라가면 이 자리에 뚫고 올라옵니다. 이번에 올라가면요? 예, 이번에 올라가면 뚫고 올라가요. 예.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 거는 더 좋은 거예요, 어머니. 매집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전혀 자,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솔리드를 보셨고요. 제가 아프리카 TV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자, 아프리카 TV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에서 내려가면서 어때요? 거래량이 죽어버리죠. 그리고 매집이 한 단, 두 단, 세 단으로 나타나고 밑에서 보면 거래량이 없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주가 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앞에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냐면, 자, 어떻게? 자, 1단 올라왔다가 2단, 3단 올라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거래량이 죽어버리죠, 밑에. 거래량이 지금 여기에서는 바닥에서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진짜 바닥이라는 거예요. 예. 개인도 못 샀던 바닥입니다, 여기는. 예, 물량이 없어요. 그럼 요 자리 자체가 손절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7월 10일 날 공개 방송을 하고요. 지금 누적 수익률 제가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항상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아니면 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종목도 한 종목 드릴게요. 꼭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뭐 무방에서 말씀드렸던 게 많았는데 좋은 성과 있었죠. 그 종목군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하고 이광무 전문가 둘이서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한타증권 금융디지털 밸리 지점에서 강연을 진행하니까 그 자리에 오시면 뭐 시장 힘들겠지만 그 힘든 시장 안에서 해답을 분명히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오셔서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도전 모습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